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카페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은 영업상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는데요. 바뀐 내용들을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영업 방침에 맞춰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달 말까지 2주 동안 더 시행됩니다. 지금처럼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카페 등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던 영업 제한 방침이 좌석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식당과 동일하게 완화됐습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대신 타 지역 교류나 초청 행사는 현행대로 금지됩니다. 목욕탕 내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 중단 조치도 오는 18일 0시부터 해제됩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광주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또 14명이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고 이 병원 누적 확진자는 146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는 99명, 직원이 32명, 가족과 지인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 도포면 사찰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18명으로 늘었고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주목받았던 강진군에서도 영암 사찰을 다녀온 승려와 주민 등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 MBC 새해 대담에 출연해 정치는 기록 경기가 아닌 팀 경기라며 이낙연 당대표와 용호 상박의 경쟁을 하면서도 팀플레이를 해 대선에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에 대해 한때 왜곡되게 알았던 시절이 부끄럽다며 광주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사회적 어머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낙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실 예정인 거죠? 정말 모르겠는데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해주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냥 제가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당내 경쟁자로서 서로의 장단점을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님은 정말 경륜도 높고 역량도 뛰어난 훌륭한 분이시죠. 결국 시대 상황이나 또는 시대적 과제 또는 국민들의 열망 또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더 유용할까를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가 좀 용호 상박이 돼가지고 서로 상승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여권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록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역할 분담이 또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될 동지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할 사람이 되면 또 흔쾌히 또 승복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건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국가 발전에 따르는 풍요로운 삶, 경제적 풍요를 모두가 최소한 조금씩은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 기본권, 풍요로운 삶을 최소한 함께 나눌 권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경제적 기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제 삶의 지표를 바꿨습니다. 저도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비난했으니까. 물론 속아서 동조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죠. 이 언행 일치하는 거 이 중요하고요. 작지만 그 성과를 많이 여러 곳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님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성의 종어리 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보성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이 떨어지고 활동이 둔화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1,900여 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나흘쯤 뒤 판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한 섬진강 유역 수해와 관련해 전문업체의 용역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6월까지 전문업체에게 용역조사를 맡겼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 배상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하면 최고 9.15%의 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 연납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62만 대, 할인 금액은 78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소비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내놓은 광주 전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광주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8,000여 명 감소했고 전남 지역 취업자 역시 8,000여 명 줄었습니다. 광주의 실업률은 4.3%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올랐고 전남의 실업률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87.6으로 전달보다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